저는 한영숙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죠. 이런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아침 6시 반찬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만의 시간이었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문득 30년 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맘때였죠. 1990년 봄이었어요. 그때 저는 38, 두 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동네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큰아들 준호는 중학생, 둘째 민지는 초등학생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부엌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밥솥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그 따뜻한 김을 보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일이 가장 신경 쓰였어요. 준호는 고기 반찬을 좋아했고 민지는 달걀말이를 좋아했거든요. 남편 민호는 뭐든 맛있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젓가락질을 멈추는 반찬이 뭔지를요. 여보, 오늘 달걀말이 정말 부드럽네. 민호가 젓가락으로 달걀말이를 집어 올리며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제 새로 산 참기름 몇 방울을 넣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를 알아주는 민호가 고마웠어요. 부엌 벽 한켠에는 은수저 세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민호가 준 선물이었죠. 그리 비싼 것도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보물 같았어요. 가끔 그 은수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식사가 이 부엌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엄마, 오늘 김치찌개 국물 좀 많이 주세요. 준호가 급하게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저는 보온병에 뜨거운 김치찌개를 가득 담아줬습니다. 중학생이 된 준호는 요즘 부쩍 많이 먹었거든요. 민지야, 도시락 확인해봐. 네, 엄마. 달걀말이랑 멸치볶음 들었어요. 민지는 항상 꼼꼼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반찬을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단지요.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면 아침에 쓰고 남은 재료들이 보였어요.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어떨까? 혼자 중얼거리며 재료를 꺼냈어요. 고등어 2마리, 양파, 대파, 두부, 평범한 재료들이었지만 저의 손을 거치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맛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이는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민호는 회사 이야기를, 준호는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민지는 오늘 배운 노래를 들려줬죠. 여보,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지? 그냥 정성껏 끓였을 뿐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뿌듯했어요. 30분 동안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고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을 넣은 비법을 민호는 모르겠지만요. 그해 여름 민호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간암이라고 했어요. 말기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영숙이 해주는 음식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민호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한 민호를 위해 매일 죽을 끓여왔습니다. 전복죽, 닭죽, 호박죽, 민호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민호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어요. 맛있다. 역시 우리 영숙이 손맛이야. 그렇게 말하는 민호를 보며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있을 때만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겨울 민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1살의 저는 홀로 2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부엌에 혼자 서 있을 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은수저를 바라보며 민호를 그리워했죠.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와 민지가 배고프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민호가 없어도 우리 가족의 식탁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2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45살에 퇴직하고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제 음식을 좋아해 주셨고 저도 이 소소한 일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망했다며 풀이 죽어서 말이죠.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6살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제 앞에서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준호는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줬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던 달걀말이, 김치찌개, 돼지불고기 하나씩 먹어보더니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음식은 정말 변하지 않네요. 그 말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준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이 반찬 가게 그만두고 카페나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웬 카페 이야기냐고 물었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재래식 반찬 가게 안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안 와요. 차라리 예쁘게 인테리어하고 카페하면 관광객들도 오고 좋잖아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당황했어요. 물론 손님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 가게는 저에게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준호야, 엄마는 커피 만들 줄도 모르는데 무슨 카페를 해. 요즘은 다 원두머신으로 해요. 쉬워요. 그리고 엄마가 만든 케이크나 빵 팔면 되고요. 준호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는 이 반찬 가게가 좋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저도 조금 언성이 높아졌죠. 망하든 말든 엄마 마음이야.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그날 밤 준호와 저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고집스럽다고 했고 저는 준호가 제 마음을 모른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가게 일을 했고 준호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준호가 가게에 내려왔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였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런 낡은 가게에 그렇게 매달리세요? 준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래된 냉장고, 낡은 진열대, 벽에 걸린 은수저까지 모든 게 구식으로 보였나 봅니다. 이런 거 누가 사요? 요즘 사람들은 마트에서 다 사 먹어요. 더 싸고 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단순히 반찬을 파는 게 아니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란다. 정성이요? 엄마, 그런 말 이제 통하지 않아요. 그때 단골 손님인 박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김치 2포기를 사가시며 말씀하셨죠. 영수가, 네, 김치는 정말 우리 어머니 손맛 같다. 먹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 박 할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봤지? 이게 바로 정성이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런 할머니들도 몇 년 후엔 없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젊은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서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고집스러운 걸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요? 하지만 김치를 담그는 제 손을 보니 확신이 섰어요. 이 손맛만큼은 그 어떤 기계도 그 어떤 공장도 따라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고요. 준호는 며칠 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준호는 포기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 가게를 둘러보는 준호의 시선에서 여전히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가게에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분이었죠. 혹시 김치찌개 있나요? 네, 있어요. 얼마나 드릴까요? 1인분만 주세요. 여기서 먹을 수 있나요? 저는 가게 한켠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앉으시더니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 숟가락 드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빨갛게 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하지만 분명 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맛을 먹어봐요. 그분이 김치찌개를 다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예전에 선생님 하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음식 맛에서 느껴져요.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드셨던 그 손맛이요. 그분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영이에요. 김미영 기억나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미영, 3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영이야? 저는 반가워서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 작고 여린 손이 이제는 어른의 손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어릴 때 그대로였어요. 미영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회사 일로 근처에 왔다가 혹시나 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이 마을에 산다고 들어서요. 미영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이 김치찌개 맛이 정확히 기억나는 맛이에요. 무슨 소리야? 학교에서 김치찌개를 준 적이 있나? 아니요, 도시락이요. 선생님이 싸주신 도시락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미영이는 집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싸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미영이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말이구나. 네, 선생님이 몰래 주신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김치찌개, 달걀말이, 멸치볶음 다 너무 맛있었어요. 미영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정말 배고팠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희 3남매 키우느라 너무 힘드셨어요. 가끔 점심시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울었던 적도 있어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더 많이 챙겨줄 걸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주신 도시락 먹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았거든요. 미영아. 그리고 그 맛이 저를 지켜줬어요. 힘들 때마다 그 따뜻한 맛을 생각하면서 버텼거든요. 미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미영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미영이 들려주는 이야기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요. 미영이 돌아가기 전에 김치를 몇 포기 사갔어요. 이 맛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미영이 위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미영이 떠난 후 저는 혼자 가게에서 생각했어요. 제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미영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영이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기억이었더라고.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그런 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음식이 가진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준호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 창고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창고가 너무 어수선해요. 정리 좀 하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그냥 두었어요. 어차피 쓸데없는 물건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창고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보니까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아, 그거 그냥 오래된 물건들 들어있는 상자야. 사실 저도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사 올 때 가져온 건데 그 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열어봐도 될까요? 그래, 봐라. 어차피 버릴 것들일 텐데. 준호가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맨 위에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가 천을 펼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은수저 세트였습니다. 예전에 부엌에 걸어두었던 그 은수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집에 있던 은수저 아니에요? 맞다. 아빠가 사준 거야. 저도 오랜만에 보는 은수저였어요. 세월이 지나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모양은 그대로였죠. 준호가 은수저 밑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 봉투가 하나 더 있어요. 뭐? 준호가 꺼낸 건 노란색 봉투였어요. 겉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에게라고 민호의 글씨로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가 남긴 편지인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거 아빠가 쓴 편지 같은데요. 준호가 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혼자 보고 싶어. 준호는 가게 좀 봐줄래? 네, 엄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민호의 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영수가 내가 만든 음식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내 손맛 하나로 우리 가족이 이어져 왔다. 준호와 민지가 건강하게 자란 것도 내가 힘든 일상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내 따뜻한 음식 때문이었다. 저는 울면서 편지를 읽었어요. 민호가 제 음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이 은수저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내게 준 첫 선물이다. 별로 비싸지도 않은 선물이었지만 내가 좋아해줘서 고마웠다. 이 은수저로 우리 가족이 수없이 많은 식사를 함께 했지.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영수가 내가 없어도 내 손맛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음식에는 사랑이 들어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나처럼 말이다. 준호와 민지도 내가 가르친 아이들도 내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도 그 따뜻함을 기억할 거다.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흐느끼며 읽었어요. 내 손맛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거든. 내 마음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이었다. 영수가 고맙다.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한참을 울었어요. 민호가 제 곁을 떠난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웠거든요. 저는 은수저를 손에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때를 하나하나 닦아내니 원래의 은빛이 돌아왔어요. 그때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들어와. 준호가 들어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우세요? 저는 준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빠가 남긴 편지야. 읽어봐. 준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준호의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몰랐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엄마 음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내 아빠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고마워하고 있었나 봐. 준호가 은수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이 은수저로 저희도 많이 먹었죠? 그럼 너희들 어릴 때 특별한 날이면 이 은수저로 밥 먹곤 했지.
기억나요? 제 생일날, 민지 생일날, 아빠 생일날, 그때마다 이 은수저를 꺼내주셨죠. 준호가 편지를 다시 펼쳐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카페 하자고 하고 반찬 가게 무시하고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다. 너도 엄마 걱정해서 한 말이니까. 아니에요. 아빠 편지 읽으니까 알겠어요. 엄마 음식이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는 거.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했어요. 민호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요. 엄마,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아빠가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엄마 음식의 진짜 가치를. 그래, 아빠는 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다만 말로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그리고 카페 이야기는 잊어주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준호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다니요. 고맙다, 준호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편지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은수저를 다시 부엌에 걸어두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매일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은수저를 볼 때마다 민호와 준호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 창고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창고가 너무 어수선해요. 정리 좀 하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그냥 두었어요. 어차피 쓸데없는 물건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창고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보니까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아, 그거 그냥 오래된 물건들 들어있는 상자야. 사실 저도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사 올 때 가져온 건데 그 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열어봐도 될까요? 그래, 봐라. 어차피 버릴 것들일 텐데. 준호가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맨 위에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가 천을 펼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은수저 세트였습니다. 예전에 부엌에 걸어두었던 그 은수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집에 있던 은수저 아니에요? 맞다. 아빠가 사준 거야. 저도 오랜만에 보는 은수저였어요. 세월이 지나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모양은 그대로였죠. 준호가 은수저 밑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 봉투가 하나 더 있어요. 뭐? 준호가 꺼낸 건 노란색 봉투였어요. 겉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에게라고 민호의 글씨로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가 남긴 편지인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거 아빠가 쓴 편지 같은데요. 준호가 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혼자 보고 싶어. 준호는 가게 좀 봐줄래? 네, 엄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민호의 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영수가 내가 만든 음식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내 손맛 하나로 우리 가족이 이어져 왔다. 준호와 민지가 건강하게 자란 것도 내가 힘든 일상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내 따뜻한 음식 때문이었다. 저는 울면서 편지를 읽었어요. 민호가 제 음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이 은수저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내게 준 첫 선물이다. 별로 비싸지도 않은 선물이었지만 내가 좋아해줘서 고마웠다. 이 은수저로 우리 가족이 수없이 많은 식사를 함께 했지.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영수가 내가 없어도 내 손맛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음식에는 사랑이 들어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나처럼 말이다. 준호와 민지도 내가 가르친 아이들도 내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도 그 따뜻함을 기억할 거다.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흐느끼며 읽었어요. 내 손맛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거든. 내 마음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이었다. 영수가 고맙다.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한참을 울었어요. 민호가 제 곁을 떠난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웠거든요. 저는 은수저를 손에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때를 하나하나 닦아내니 원래의 은빛이 돌아왔어요. 그때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들어와. 준호가 들어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우세요? 저는 준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빠가 남긴 편지야. 읽어봐. 준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준호의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몰랐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엄마 음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내 아빠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고마워하고 있었나 봐. 준호가 은수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이 은수저로 저희도 많이 먹었죠? 그럼 너희들 어릴 때 특별한 날이면 이 은수저로 밥 먹곤 했지. 기억나요? 제 생일날, 민지 생일날, 아빠 생일날, 그때마다 이 은수저를 꺼내주셨죠. 준호가 편지를 다시 펼쳐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카페 하자고 하고 반찬 가게 무시하고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다. 너도 엄마 걱정해서 한 말이니까. 아니에요. 아빠 편지 읽으니까 알겠어요. 엄마 음식이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는 거.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했어요. 민호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요. 엄마,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아빠가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엄마 음식의 진짜 가치를. 그래, 아빠는 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다만 말로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그리고 카페 이야기는 잊어주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준호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다니요. 고맙다, 준호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편지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은수저를 다시 부엌에 걸어두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매일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은수저를 볼 때마다 민호와 준호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가 마음을 바꾼 후 우리 가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엄마,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비법이 있지. 배추 절일 때 소금물 농도가 중요하거든. 준호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김치 담그는 법, 멸치볶음 만드는 법, 달걀말이 부치는 법까지요. 와, 달걀말이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비법이 있었네요. 참기름 몇 방울이 포인트야. 그리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준호는 금세 익숙해졌어요. 특히 손님 응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뭘 드릴까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손님들도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가게를 조금 꾸며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카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카페 말고요. 반찬 가게 그대로 하되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준호의 설명을 들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낡은 진열대를 새 것으로 바꾸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조명도 밝게 하자는 거였죠. 그리고 엄마가 음식 만드시는 모습을 손님들이 볼 수 있게 부엌을 개방형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개방형. 네,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 손님들이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준호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음식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 동안 가게를 정리했어요. 준호가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진열대도 조립했습니다. 저는 그런 준호를 보며 뿌듯했어요. 새로 단장한 가게는 정말 깔끔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은 그대로였죠. 특히 부엌에 걸린 은수저가 가게의 포인트가 되었어요. 엄마, 저기 은수저 뭐예요? 새로운 손님이 물었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예요. 우리 가족의 보물 같은 거죠.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 만드는 모습을 신기해하며 지켜봤죠. 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시네요. 손님이 맛있게 드시면 저도 기뻐요. 어느 날 미영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가게가 바뀐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가게가 정말 예뻐졌어요. 우리 아들이 도와줬어. 미영이 준호와 인사를 나누더니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선생님이 음식 만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믿음이 가요. 그날 미영이는 김치찌개와 함께 달걀말이도 주문했어요. 이 달걀말이도 정말 어릴 때 그 맛이에요. 변하지 않으셨네요. 고마워, 미영아. 미영이가 가기 전에 준호에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어머니 두셨어요. 선생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랑이 담긴 음식이거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 후로 우리 가게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젊은 손님들도 있었죠. 어느 날 대학생 커플이 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할머니 반찬 가게예요. 할머니라니 나 아직 젊어. 저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 커플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젊으세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젊은 손님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주니 정말 기뻤어요. 준호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반찬 가게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엄마, 오늘도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게, 신기하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음식의 진짜 가치를. 어느 저녁 우리는 가게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가게가 이렇게 좋아졌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준호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민호가 제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준호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요. 벽에 걸린 은수저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준호 정말 많이 컸지? 이제 엄마 마음을 알아줘.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호가 함께 있었고 저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부터 부엌에 설 거예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준호와 함께 이 작은 가게를 지켜나갈 거예요. 그 시절 엄마의 부엌 그 따뜻함이 이제는 이곳에서 계속될 거예요. 저의 손을 통해 준호의 마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는 모든 분들의 기억을 통해서 말이죠.